종교개혁 이야기. 종교개혁 전야. 교황님은 로마 황제도 아닌데 마치 옛날 황제처럼 돈을 쓴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나는 로마에서 돈 쓰는 법을 배웠다고. 그리고 종교란 것은 은행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돈을 모으기에 적당해. 하지만 이런 일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그 독일 수도사 얘기를 들으셨군요. 루터 말인가?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의 역사가이자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신의 대리인에 나오는 16세기 초엽의 로마 풍경의 한 장면이다. 당시 로마에서 화려한 르네상스 예술을 견인하던 교황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메디치 은행이 파산한 상태에서 교황이 기대할 것은 순박한 신자들이 바치는 헌금과 면제부 판매대금뿐이었다. 이에 붕괴하여 일어난 사람이 루터였다. 그러나 르네상스 건축과 예술에 심취한 교황의 눈에 루터는 인간과 예술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음울한 독일 민족의 일개 수도사일 뿐이었다. 그의 종교개혁 운동은 그 이전의 개혁운동과 마찬가지로 공연히 요란만 떨다 소멸해버릴 작은 소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작은 소란이 통일된 기독교 세계를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뜨린 대사건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르네상스 교황, 예술과 종교적 타락 사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피렌체 출신으로 메디치가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바티칸에 끌어들인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인 교황청에서 르네상스 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의 재임 중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는 교황청을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정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창작에 열중하였다. 이를 위해 교황은 가진 방법을 다해 돈을 끌어모았고 그것을 탕진하였다. 당시의 연대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레오 10세는 새 교황의 재산을 혼자서 탕진했다. 전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모아둔 저금과 레오 자신이 재위 중에 벌어들인 수입과 다음 교황이 지불한 부채를 합해서 레오 10세의 후임자인 하드리안 6세조차도 르네상스 교황의 세속가를 악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되어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죄의 압출을 계속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묘사하였다. 이 당시의 고위 성직자나 하위 성직자 역시 교황청보다 결코 낫지 않았다. 사제의 혼의 관계는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사제의 자녀라는 것이 결코 기분을 상하게 하지 못했고 수도원과 교회는 이러한 귀족 자제들의 부양기관이 되기도 하였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경제적인 이윤 도구가 될 위험에 처했다. 기부금으로 재단에서 일하는 사제를 임명했고 그는 죽은 기부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위 침묵미사를 드렸다.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종종 신학 수업을 받지 않은 채 사제가 되었고 미사를 올리며 성례를 집행했다. 사제로서 성직록을 받는 사람은 적은 돈을 주고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대행케 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여러 방식으로 고안해낸 세금과 기부금, 그리고 무엇보다 면죄부는 비어있는 교황청의 금고를 채우는 수단이 되었다. 돈을 끌어모으려는 교황의 뻔뻔스런 요구는 많은 민중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루터 이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을 외쳤으나 그것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교황의 부당한 착취의 최대 피해자였던 독일 민족은 이미 1456년에 독일 민족의 불만들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제9회 때마다 거듭하여 제출되었으나 교황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쌓인 독일 민족의 불만은 인화성 연료가 되어온 수도사가 내던진 작은 불씨를 요한의 불길처럼 번지게 했다. 신성로마 제국의 변방 비텐베르크의 수도사이자 교수였던 루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력 독일 민족의 대변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신성로마 제국과 비텐베르크.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종교개혁의 전개와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만약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칼 5세가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나 영국의 헨리 8세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개신교는 독일 지역에서 그처럼 확장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중세 후기의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은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한 반면 이태리와 신성로마 제국은 지역 분권적인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더욱이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권력을 물려받은 스페인 출신의 젊은 황제 칼 5세는 독일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으며 신성로마 제국은 그의 관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 선출권이 있는 7명의 선제 후 수많은 제후들, 기사들,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제국 도시들이 주요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국회의 협의에 황제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참여했다. 중요한 협상들은 세계의 최고기관, 즉 선제후, 제후 그리고 제국 도시들이 수행했다. 그러나 제국 도시들의 결정은 단지 조언하는 성격만을 가졌을 뿐이다. 이세 최고기관의 조정의 결과들은 황제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이는 독일제 국회의 의결로 공포되었다. 제국의회의 결정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은 작센이었다. 작센 선제후의 보호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초기에 진압되었을 것이다. 작센은 1485년 에른스트와 알브레히트 형제의 영주로 분할되었다. 형인 에른스트 측이 선제후의 직위를 가졌기에 그의 지역은 작센 선제후령이라 불렸다. 작센의 분할로 유일한 대학이던 라이프치히 대학이 알베르트 공장령에 속하게 되자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1502년 비텐베르크에 새로운 대학을 세우게 되었다. 이 이름 없는 작은 대학은 얼마 후 전 유럽을 뒤흔드는 종교개혁의 진원지가 되었다. 작센의 양형지의 큰 도시는 없었으며 약 9,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괴어르츠가 가장 큰 도시였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약 6,500명 정도, 비텐베르크는 약 2,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졌다. 화려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우던 국제적인 도시 국가들인 피렌체나 베네치아, 그리고 파리나 런던 같은 유럽의 대도시에 비하면 비텐베르크는 신성로마 제국 변방의 지방 소도시에 불과하였다.